손흥민 죽이기 만행 목격한 포스텍 감독 결국 부주장 메디슨 특별 조치. 충격. 손흥민 죽이려고 패스를 그렇게 안 하더니 결국은 이기적인 플레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골 좋다. 일부 팬들은 포스테코글루의 경기 후 인터뷰가 매우 심상치 않다고 말하면서 공격진 전체의 흐름을 메디슨을 위주로 플랜을 짰었는데 웨스트햄전을 계기로 메디슨이 벤치로 내려가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원톱으로 있을 때 메디슨은 승승장구했지만 손흥민이 왼쪽 윙 포워드로 가면서 손흥민 때문에 메디슨이 결국 벤치로 밀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메디슨 팀 전체의 암적 존재. 토트넘과 웨스트햄전에서의 메디슨의 이른 교체가 영국 현지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주요 매체들이 메디슨이 선발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앞다투어 전망하면서 그 배경에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이해하려면 웨스트햄전에 앞서서 치러진 브라이튼전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토트넘은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전반전에 2대5로 앞서 나가다가 후반전에만 무려 3골을 얻어맞으면서 EPL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 엄청난 대참사를 당하며 많은 영국 현지 언론으로부터 토트넘의 형편없는 정신력에 대해 조롱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포스테코글루 역시 내 감독 경력에서 이런 참패는 처음이다. 나는 이런 경기를 용납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 그대로 이를 갈며 문제를 일으킨 선수들에 대해 단호한 피바람이 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브라이튼전의 실점 장면을 보면 수비진들이 형편없이 수비를 했기 때문에 골을 먹은 것 같지만 사실은 1차 저지선인 3명의 미드필더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결여되어 생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상대에게 역습을 당할 때 토트넘의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클루셉스키와 메디슨이 이 넓은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수비 복귀를 하지 않고 산책 축구를 한다고 말하면서 클루셉스키와 메디슨은 이 경기에서 공격에만 치중했지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1차 저지선으로서 수비 역할을 거의 하지 않아 브라이튼에게 중앙 공간을 내주면서 볼의 전진이 쉽도록 만들었고 결국 이것이 후반전에 3골을 헌납하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동의하듯이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한 앨런 시어러는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 분석에서 메디슨이 토트넘의 왼쪽 중앙을 거의 커버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웨스트햄이 제라드 보엔이 전진을 할 때 메디슨이 이 지역 커버를 하지 않아 전반전에 웨스트햄에게 선제 실점을 당한다고 말하면서 언뜻 보면 브라이튼전에서처럼 토트넘의 포백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처럼 중앙에서 볼을 가지고 전진하는 웨스트햄 선수들을 그대로 두면서 웨스트햄과의 전반전에 먼저 선제 실점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이 같은 분석을 접하고 메디슨은 현대 축구에서 모든 공격수들이 수비를 해야 하는 점을 간과한다 고 말하며 메디슨이 저런 식으로 수비에 가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수비 커버를 왼쪽 윙 포워드인 손흥민이 내려온다. 메디슨은 팀 전체의 암적 존재라고 비난했습니다. 메디슨 슌난사. 또 다른 축구 팬들은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할 때는 손흥민에게 일부러 패스를 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는 성향이 무척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골 결정력에서 손흥민과 비교하면 상대가 아예 안 되는 선수인 메디슨이 왜 자신이
슈팅을 해서 골을 넣으려고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역시 박빙의 승부나 뒤지는 상황에서는 팀에서 가장 골을 잘 넣는 선수에게 찬스를 몰아줘야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전술적 선택이라고 말하면서 토트넘에서 가장 골을 잘 넣는 선수는 손흥민인데 경기에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박빙이거나 뒤지는 상황에서 메디슨이 슛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EPL에서 슛에 욕심을 내서 슛을 하는 것을 아무도 말리지 않지만 욕심을 부려 슈팅을 했는데 골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것이 EPL이라고 말하며 이반 페리시치, 나멜라 모우라 등이 훨씬 결정력이 좋은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자신들이 슛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방출되거나 후보로 밀려 명단 제외되는 수순을 밟은 것은 EPL의 냉정함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그 이유는 한 경기의 승패가 모두 천문학적인 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슈팅을 무리하게 했는데 골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팀이 패배를 반복하면 감독은 그 선수의 선발 자리를 다른 선수에게 주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텍 감독 결국 특별 조치. 이런 주장에 동의하드 프리미어 리그 공식 채널은 경기 후 분석 방송인 엑스트라 라이브에서 메디슨을 전반전이 끝나고 교체한 것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팀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를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교체한 것은 메디슨에게 엄청난 굴욕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사르가 후반전에 투입된 이후 무려 3골이 터진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메디슨은 이 경기로 선발 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 역시 메디슨의 선발 자리가 위험하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해 영국 현지 축구 팬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이 매체는 전반전 결정적인 찬스에서 손흥민에게 패스 연결을 하지 않고 공격 속도를 늦추는 몇몇 장면은 벤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포스테코글르가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결정을 하는데 망설임이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영국판 디 애슬레틱은 브라이튼전 대역전패가 포스테코글루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고 말하면서 수비 커버를 하지 않는 메디슨의 모습을 보고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사르로 교체해버리자 왼쪽 라인인 손흥민과 우도이 그리고 사르가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 이후로 메디슨과 사르의 동선을 비교하면서 이것은 메디슨의 동선인데 매우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수비를 거의 동일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토트넘 포백 라인을 거의 보호하지 않으면서 상대 미드필더의 공격에 취약함을 드러내며 공격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들을 노출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 역시 지난 시즌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왔을 때 메디슨은 좌측 윙 포워드처럼 움직여 동선이 겹치지 않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원톱의 솔랑케를 영입하고 손흥민을 왼쪽 윙 포워드로 돌리면서 메디슨은 손흥민과 동선이 겹치게 된다. 결국 메디슨은 손흥민을 억제한다는 판단 때문에 포스테코글루는 전반전에 메디슨을 빼버리고 사르를 투입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들은 이어 이것은 사회의 동선인데 아래쪽에 처져 있으면서 수비 밸런스를 잡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왼쪽에 있는 손흥민이 마음 놓고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토트넘은 후반전에만 3골을 몰아넣었다고 말하면서 포스테코글루는 메디슨이 주인공이 되려고 슌난사하거나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지 않아 팀 전체의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책임을 물어 전반전 교체를 파격적으로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한 앨런 시어러 역시 전 후반 사르와 메디슨을 비교하면서 중앙에서 많이 뛰어야 하는 메디슨의 활동량이 사르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말하면서 상위권 팀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적게 뛰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메디슨을 전반전 끝나자마자 교체한 이유에 대해 전술적 교체였다. 중앙 미드필드 지역에 더 많은 활동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사르가 투입된 후 잘해주었다. 고 말했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포스테코글루는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치열한 경합을 벌여야 하는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메디슨을 선발해서 전략적 차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메디슨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변신한 클루셉스키에게 선발 자리를 내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해 많은 팬들로부터 포스테코글루가 간만에 제대로 된 교체를 했다는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